그때는 거의 뭐 진짜 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비용이 더 높아진 이유가 군인들도 돈을 받아서 돈 받은 다음에도 신고해라. 그러면 그 돈도 안 회수하고 책임도 안 묻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놀새 나라입니다. 놀새님들 안녕. 오늘도 하진우님과 함께 하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탈북할 때 몇 퍼센트의 성공률로 탈북이 성공할까, 과연 이런 주제인데, 왜냐하면 또 그렇죠. 우리 하진우님이 네. 탈북 브로커를 했잖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데서만 이렇게 노른자만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 오직 이 자리에서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귀 기울이고 함께 가시죠. 저는 2014년도에 대한민국에 들어왔고요. 오, 네. 편한 기수요. 네. 기수로는 일단 188기? 오? 네. 저보다 선배님이시네요. 전 197기입니다. 아, 거의 뭐... 9기수. 네. 김정은 시대에 오신 거예요? 네, 저는 김정은 시대. 그렇죠.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장마당 세대. 아, 그렇죠. 탈북 장마당 거죠. 세대죠. 김일성 세대는 네네. 국경 봉쇄 이게 탈북하는 사람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그럼요. 특이하게 진짜 막 비행기 타고 넘어오신 막 그런 분들 빼고는 70년대는 북한이 더 잘 잘 살았거든요. 살았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특이한 분들 빼고는 거의 그분들은 100% 확률로 성공을 하죠. 저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진짜 100% 맞아요. 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김정일 시대부터 조금씩 이제 조여가기 네. 시작했는데 김일성 때는 워낙 잘 살다 보니까 그렇죠. 그때는 계란도 막 진짜 왜? 싫어서 안 안 먹었대요. 먹었다고. 명태도 네. 막 너무 이거 맞아요. 진짜 넘쳐나가지고 많아가지고 이런 걸로 옷 네. 닦아 입고 막 맞아요, 그랬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진짜 잘 살았다고. 그땐 김일성 시대는 공산주의다 보니까 일을 안 해도 이제 서로 다 나눠 먹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그분들은 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고, 김일성 시대는 어떻게 보면 그 일제 우리가 강점기를 지나가지고 김일성이가 못 사는 사람들한테 땅을 무료로 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김일성이한테 고맙게 생각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한때 네. 하는 말 있었죠. 인덕 정치. 김일성 그렇죠, 그렇죠. 시대에는 네. 인덕 정치, 인민을 위해서 이제 그렇죠. 정치했다. 막 그런 말이 있었죠. 네. 와, 진짜 요건 제가 봤을 때 한 네. 반반일 것 같아요. 그렇죠. 반반.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국경도 다 강화되고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이 또 군대를 되게 군사에 그렇죠. 힘을 많이 네. 넣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정일 시대에 탈북하는 사람들은 조금 브로커가 네, 없이는 네. 혼자 탈북하기에는 어려웠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김정일이가 94년도에 이때부터 제대로 된 정권을 잡고 들어섰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 이제 미공급이라는 그 3년, 4년 동안 북한 사람들이 거의 진짜 그거죠. 고난행군? 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제가 알기로는 100만 이상이 탈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더기를 그냥 하루아침에 네네, 계속 몇백만이 죽어나가고. 굶어 죽고 100만 이상이 그냥 막 중국 이런 데 진짜 막 도망가고 팔려가고 이런 시대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 1년, 2년 동안은 몰랐어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지.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권에 대해서, 김일성 시대는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인권 국제사회에서 안 떠들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김정일 시대에 이제 많은 분들이 탈북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권을 국제적으로 이제부터 공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국경을 완전 차단을, 봉쇄를 해라. 이야.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50%? 지금에 비하면 한 50% 정도 그때 올라왔어요. 김정일 시대. 근데 이게 워낙 계속 넘어갈수록 그쵸.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한 2000년대 초반부터 맞아요. 조금 엄청, 심해지지 네. 않았나 싶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때 뭔가 이렇게 네. 도강쟁이들도 많이 맞아요. 생기고 또 이제 북한에 사사활 여행이라고 해서 그쵸. 여행을 보내주는 네.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희 엄마도 그렇게 했다가 탈북을 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보내주니까 가서는 정작 안 오는 그쵸, 거예요. 그쵸, 네. 이때부터 확 쪼여놓은 거죠. 그때는 총살이 있었거든. 네. 확실하게? 김정일 시대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게, 내가 만약에 탈북을 하다가 잡혀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총살을 당할 건지 아니면 감옥 생활을 할 건지. 그쵸.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중국에 나왔다고 하면 감옥, 예, 맞아요. 그 정도로 가고, 말을 잘못해서 한국이라는 얘기 한마디만 나와도 그러면서 바로 총살이죠. 바로 총살입니다. 예. 저 어릴 때 그래서 공개 재판 네, 하는 거 되게 맞아요, 많이 맞아요. 봤어요. 맞아요. 조그만 할 때 총질이 더 진짜 많았죠. 유치원 초등학생 맞아요, 때 맞아요. 그래서 항상 그 중국 갔다가 잡혀온 그 여자들이랑 맞아요, 뭐 맞아요. 도강쟁이들 다 네, 세워놓고 맞아요. 군주선가 막 재판 맞아요, 이런 맞아요. 데서 막 네. 했던 네. 것 같아요. 막 학생, 인민반 막 다 데려다 맞아요. 놓고. 예. 아줌마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막 근데 욕하고. 진짜 그 여자가 중국에 살다 나왔는데 아기를 얻고 있는 아유, 거예요. 너무 아기가 가슴 진짜 물아기예요. 근데 네. 막 손가락질하면서 아줌마들이 아유. 욕하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브로커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는
그때는 인신매매 브로커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 중국에 팔아넘기는 중국에 이제 거구나. 사람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또 가는 사람 자체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를 팔아달라 막 오히려 이렇게 오신 맞아요.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엔 거기 가서 그래도 배불리라도 맞아요. 먹고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다들 이제 팔려간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감옥에 이제 잡히면 그게 또 중국에서 어떤 일을 했냐에 따라서 형기가 틀리거든요. 형량이.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웬만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넘어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단련대밖에 안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단련대라는 게 있거든요. 한 6개월 정도만 예, 가지 않아요? 6개월 정도만 갔는데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중국에 와서 교회 같은 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원래 교회 이런 걸 용납을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회 가는 애들은 무조건 총살 그렇게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야. 이때는 거의 뭐 진짜 10%?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이건 네, 진짜 맞아요. 운명이었어요. 저도 이제 브로커를 할 때 저희는 아예 연대장 차를 섭외를 해가지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는 돈보다는 비용을 좀 많이 썼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을 저희는 안전하게 보내는 게 목표지 일반 다른 브로커들처럼 자기가 돈을 많이 먹고 직접 자기가 막 국경까지 데리고 다니는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네. 이 사람이 잡히면 나도 같이 그렇죠. 잡히니까. 예. 그치? 탈북 가시는 분들 50% 이상이 되게 진짜 힘들어서 탈북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잡혀서 교도소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면회 올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아예 이제 10%라는 확률 때문에 연대장 차를 섭외를 해서 거기다 사람을 태우고 가면 국경을 무사 통과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올 때 보니까 네. 그게 있었어요. 김정은 시대 때는 무슨 검열 중간에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계속 국경을 항시적으로 조이고 있지만 또 중간중간에 무슨 검열 네, 기간에서 3월, 5월 막 이럴 때를 네. 정해가지고 국경을 더 봉쇄를 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 기간에 단속되면 맞아요. 더 엄중한 네. 처벌이 가는 거죠. 그 최근에는 민간에서 하는 업체도 생겼어요. 검열하는 국경 지역 쪽에 네. 뭔가 민간에서 이렇게 좀 그런 충성심이 높은 자들을 뽑아가지고 길에서 그냥 걔네는 술 치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거 같아요. 뭔가 그 중국 드라마 이런 거 맞아요. 공산당 막 활동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밀정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하다 진짜. 그러다 보니까 확률이 그냥 10%대로 엄청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지금은 바로 총살해요. 더 활발하지 예. 않아요? 저도 탈북할 때 막 맞아요. 뒤에서 군인들이 막 공포총 날리고 맞아요.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경을 넘을 때 이제 국경 경비대 군인들이 총을 못 쏘게 됐어요. 무조건 잡게 됐는데 생포하라 예, 이거. 김정일 시대에는 무조건 총살이에요. 그냥 죽여라. 예, 발사를 해도 죽어도 책임을 안 묻겠으니까. 그래 보니까 탈북할 때 막 맞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다리나 막 네. 팔 이런 데 다 맞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죠. 옛날에는 막 두만강 쪽에 막 시체들도 엄청 많았어요. 아 진짜. 네. 어릴 때는 이제 강가에 막 많이 나가 놀잖아요. 이러거든요. 그럼 막 시체들이 막 오. 엄청 많았어요. 오히려 더 오. 악조건으로 가버린 거죠. 그렇죠. 더 예. 힘들지. 그리고 없던 게 생겼잖아요. 이게 그쵸. 철책이 예전에는 두만강에 철책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철책 다 막아놨잖아요. 엄청 다 높게 네. 이제. 그렇죠. 이게 근데 북한에서 높아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중국 중간 브로커들이 자기네가 높이는 거예요. 아. 예. 그 사람들 사실은 하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북한 브로커가 제일 고생 많이 하죠. 제일 고생을 하고 이제 두만강을 넘기는 게 그 사람들의 임무인데 그러니까 요즘엔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비용이 더 높아진 이유가 군인들도 돈을 받아서 돈 받은 다음에도 신고해라. 그러면 그 돈도 안 회수하고 책임도 안 묻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법이 생겼어요. 예, 그 국경경비대 내 쪽으로 법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돈을 받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럼 진우님 그때 탈북 브로커 할 때는 브로커 비용 얼마 받고 넘겨줬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400만 원 정도? 사실은 이게 중간에 사람 찾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전국을 다니면서.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돈을 주고 중간에 길 안내자가 있어요. 뭐 나라님 청진에 계시면 네. 찾아가지고 무선으로 오면 네네. 무산에서 국경까지 가는 길 안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국경 경비대 저는 중대장이랑 같이 또 했거든요. 중대장도 줘야 예, 되고. 그 이러다 보면 다 실제로 나눠먹고 뭐. 남는 돈은 없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도 그래도 무산 내에서는 다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그치. 그러면 예. 또. 아예 브로커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너무 왜냐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저도 브로커를 할 당시에 진짜 막 어린 나이고 청년이다 보니까 그냥 내가 사람 살리니까 난 죽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법이 세지고 한 명 넘기면 바로 총살이고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북한은 그렇죠. 아시잖아요. 가족까지 어떻게 보면 진짜 추방당하고 관리소 갈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쪼이게 되면 전문적인 브로커들은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네. 탈북 비용이 3천만 원인데 네. 3천만 원도 그 누구도 안 한다고 네. 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내가 돈 벌어서 행복하게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으려고 돈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내 죽은 다음에 그 맞아요. 돈이 뭔 소용이 있어요.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예. 더 조이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탈북을 하는 그 경로가 많아지겠죠. 대신 근데 위험은 엄청난 엄청나고 거죠. 예. 그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요 이렇게 탈북을 하면 성공할 확률은 과연 몇 %일까에 대해서 좀 네. 알아보았는데요. 와, 솔직히 진짜 가면 갈수록 이게 그렇죠. 확률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험은 올라가고. 네. 네. 왜냐면 저도 동생이 탈북을 해야 되는데 하겠다는 브로커도 없고 이게 맞아요, 맞아요. 저희 고향이 또 청진이잖아요. 그렇죠, 청진에서 그렇죠. 어려워요, 국경까지 사실. 오는 게 또 너무 네.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손 놓고 지금 저희도 못 데려오는 상황인데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그래도 국경이 웬만큼이라도 풀렸으면 네, 하는 맞습니다.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라도 탈북 브로커 하실 마음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는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네네. 최근에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다 잡혀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진짜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도 저 혼자 살아남았거든요. 사실은 그 야, 30명 중에 제가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들의 목숨의 대가로 내가 살아남은 거라서 앞으로 진짜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지만 지금은 조금 예,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나중에 해요 그러면 브로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예. 어. 꼭 그게 또 나라님 동생이 됐으면 좋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네, 영상도 감사합니다.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 이건 싫어해요. 잘못 들었어. 잘못 들었어. 이건 편집으로 편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손에 힘이 풀려가지고. 아, 예. 진짜.